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테죠. 그래서 여기에는 악령이 살고 있다. 악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만 산다. 그래서 그 악마의 정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곳이래요. 근데 이제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잖아요. 그렇죠? 풀도 안 자라고 다른 나무도 안 자라고 오직 그 나무만 그 숲에서 자라니까 그다음에 원주민들도 뭐 악령이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게 되니까 그 지역에 이제 범접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 숲에.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이제 이걸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다른 나무를 심어도 다른 나무는 자라지가 않는 거야. 암만 이제 다른 나무를 이 숲에 에, 살게 하려고 노력을 800년 동안 인간이 시도를 했는데도 어, 자라지 않으니까 현대 과학으로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이제 한번 과학자들이 이제 투입이 됐죠. 투입이 돼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개미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 개미들이 이 자료화면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이 개미들이 이제 나뭇잎 사이 뭐 이 줄기 속에 이제 개미집을 짓고 알을 낳고 관리하는 장면이 이제 찍혀 있는데 이 드로이아 이 나무는 그 줄기나 열매 쪽에 개미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든 거예요. 나무가 나무한테는 전혀 이롭지 않은 공간인데 개미들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이 공간을 만들도록 진화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이, 이 나무의 그 줄기의 빈 공간, 열매의 빈 공간에 개미집을 짓고 살게 편하게 되니까 이 개미들이 이 나무만 자기네가 번식처가 되는 이 드로이아라는 나무만 살리고 다른 나무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료화면에 이제 그 개미가 몸을 반 구부려서 이 그 꼬리로 나무 수액에다가 뭔가 주입하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 개미 특유의 그 포름산이라는 그 액을 이 드로이아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다가 심는 거예요. 침을 주는 거죠. 주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뭇잎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하게 이 개미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개미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드로이아라는 나무만 번식하도록 다른 나무는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음, 다른 나무들을 심고 개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처리를 한 나무가 있고 그냥 개미가 접근하도록 방치한 나무를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개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나무는 쑥쑥 잘 자란 거죠. 개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방치 안 한 무방비한 그런 나무는 역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이 아마존의 악마의 정원이 왜 한 나무만 자라는지를 이제 밝히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실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실을 제가 읽고 나서 이 개미가 자기가 살기 좋은 나무 외에는 다 죽인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실체잖아요. 그게 이제 실체인데 그 실체에 저는 좀 비틀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그 악마의 정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거야. 이 아마존 원주민이. 아마존 원주민은 그 아직도 수렵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을 잡거나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는 수렵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악마의 정원이라는 이 넓은 영역을 절대 들어가지 않으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악마의 정원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 그런데도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악마의 정원에서 수렵 활동을 하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먼 곳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다음에 그 먼 곳까지 가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상자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사고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그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을 위해서 드로이아 나무 외에는 다 죽여버렸는데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인간들조차,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인간이. 그 인간들조차도 범접을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개미의 그런 그 활동은 인간조차도 이겨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친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이 사실에서 좀 힌트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개미들은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게 개미잖아요. 개미, 그래서 이제 개미집은 다 땅에 있는데, 그래서 그 개미집이 땅에 있기 때문에 생긴 의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마가 졌을 때 빗물이 다 땅으로 스며드는데 개미들은 어떻게 이 홍수를 피해 나갈까 이런 의문도 생기잖아요. 그런 의문도 이제 연구한 결과 개미들은 개미들 나름대로 이 홍수 대비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굴을 파고 그 물이 들어오는 쪽 굴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그 홍수 대비를 한다든지 그다음 피난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과학자 연구들에 의해서 개미들이 다 이 재난 대비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진 거거든요. 과학적인 사실로. 근데 이 개미들은 땅에다 굴을 파고 사는 것이 고정적인 관념인데 나무에다 개미집을 짓는다라는 발상을 어느 개미가 했을까? 어느 개미인가는 처음에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땅에 굴을 파지 않고 이미 나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활동을 살겠다라는 시도를 어느 개미인가가 했을까요? 어느 집단인가가? 그러면 땅에다 굴을 파는 거와 그렇죠? 그다음에 홍수를 대비하고 이 재난을 대비해서 이 개미굴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 그것도 홍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재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무라는 곳에 집을 짓겠다는 발상을 가졌다라는 개미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다음에 나무는 이미 수액이 있잖아요. 나무에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의 수액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게 또 개미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집을 얻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큰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근데 이 최초의 나무에다 집을 짓겠다라는 그 시도를 했던 최초의 개미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무에다 집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 자료화면은 동남아에 퍼져 있는 수종 중에 하나인데 아예 개미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그런 비슷한 개미굴과 비슷한 열매를 맺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나무는 개미집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개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 해서 이 나무가 얻는 이득은 뭐냐면 개미들이 다른 곤충은 다 퇴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뭇잎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까지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개미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에서 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다른 생명체 간에 서로 도와서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대표적인 공생 관계로 이제 설명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개미 입장에서 최초로 땅에다 굴을 파고 알을 낳고 산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집단에 의해서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제가 이 사실을 듣고 이두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물론 뉴스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라미드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 그다음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뉴스킨 사업은 우리들끼리도 잘못된 믿음, 고정관념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마음에 두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 개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뉴스킨 사업을 해왔던 과거의 저의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놓친 기회,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놓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내가 혹시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갖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갖는다면, 아마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두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본사에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뭐 로드맵에 크게 다르진 않고 거의 매년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트립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EBP 트립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PA 트립에 맞춰져 있어서 피업 상승을 하는 그런 계단식의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매년 똑같죠. 장소만 틀리고. 그래서 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유도 본사 차원에서는 이미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노력을 불필요한 곳에 많이 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로드맵에 맞춰서 로드맵에 불필요한 사고나 불필요한 정보라면 그냥 다 털고 다 털어내고 그 사실에만 전념을 한다면 아마 땅의 개미들이 그 홍수 재난 피해까지 걱정해가면서 어렵게 건설을 하는 아주 심한 중노동을 하는 그런 불을 파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무 위의 집, 그다음에 나무로부터 비교적 적은 노동을 통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킨 사업을 하지만 나의 뉴스킨이 혹시 고정관념에 의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는가. 그다음에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의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지 않는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연휴에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치 없게 또 주민문학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아마 바쁜 가운데도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로자들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매일 외치는 성공 학원을 좀 외치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